음. 그러게요. 이거 시기여서 그런가 이렇게 다들 많이들 힘들어하시는지. 이제 앞으로 뭐 매년 이럴 건데 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요. 뭐 고등학교 되면 과목 어쨌든 뭐 과목이야 뭐 더 많아지지. 앞으로 과목이야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그나마 제일 적을 때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을 좀 못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아, 참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아파. 그럴 수 있겠네. 자, 일단 오답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도 부분은 글쎄요. 만약에 진도 부분 우리가 만약에 나가기 힘들면 저번에 이제 말로만 설명했던 부분 있죠? 대칭이나 이제 역함수 부분 딱 그 정도까지만 나가고 예. 아니 상태가 좋으면 더 나가고 예.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답 위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일단 오답을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념표는 어디 보고 그다음에 대결을 어떻게 오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주말에 출근하기가 싫어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다음 주는 한번 제가 주말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책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꼭 그게 아니라도 책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어려워한다 싶으신 분들은 주말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토요일에 한번 좀 부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화목반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약속은 안 잡아놨지만 어차피 화목반의 한 절반 정도는 부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미리 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다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화목반 부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약간 좀 거기 반은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좀 헬렐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좀 따끔하게 잡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좀 부르긴 부릅니다만 뭐 여기도 일단 필수라기보다는 상황 보고요. 예. 이창현 선거가 다다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주말 정도, 토요일 정도는 한번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한 번쯤은 이제 필요한 사람들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알아주시라고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부르는 건 아닐 거고요. 필요한 사람들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질문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대학생에서 있으십니까? 네. 72-1번이요? 아, 70-1번? 아, 네. 네. 자, 70-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어떤 데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치역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이 녀석 함수 그래프부터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 함수에서는 무슨 선,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지?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x는 1, y는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갖다가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까? x는 1, 점근선이고요. 2가 이렇게 점근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해해서 K 값을 구해봐도 되고, 이런 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냐고, Y에다가, 이제 X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 있다. X에다 실제로 0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건 0,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는 거죠. 그럼 유리함수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지 저렇게 지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예.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2번만 하면 된다고요? 네. 다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역 2.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제, y는,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y가 0일 때랑 3일 때 값을 갖는 x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먼저 y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y가 0만 넣어주면 x-1분의 2x 플러스 1이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이 얼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자를 0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서 여기가 얼마일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되게끔 하는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x-1분의 2x는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거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이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 그렇습니까?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4만 3이 되겠습니다. 2. 아, 3이 없구나. 이상하게 네. 여기가 4만 3.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일단 딱 이 기준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x의 범위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딱 잘리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딱 잘리고. 그럼 사실상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갖다가 잘랐을 때 x의 범위가 어느 범위이면 우리 지금 2번에서 찾고자 하는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치역이 나올 거냐 이거지.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은 x 값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혹시 우리가 찾는 구역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집어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 y값은 0보다 큰 값들이 나오고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0보다 작은 값들이 나와. 그 다음 여기서 끊고 그 다음 1보다 큰 값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어찌됐든 간에 겁나 큰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언제 4를 집어넣었을 때 3이니까 4보다 작은 정확히는 1과 4 사이에 있는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구나 y값이 3보다는 큰 값들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x 4보다 큰 x를 집어넣어주면 어때 보니까 3보다 작은 값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지금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을 우리가 이런 구역들이야. 그치? 그럼 저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 요 사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1일 때는 정의역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역을 2개 쓰는 거죠. 답을 써보면 뭐라 그랬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네, 됐으면 그 다음 몇 번 하면 되니? 여기서 없니? 그래. 또 해결부터 나와봤어. 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구잖아. 응?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어디세요? 그래? 왜 어디 아파? 뭐라고? 그래? 일단 뭐 알겠어요. 네. 뭐지? 나도 연락하고 있었네. 일단 뭐 어쨌든 예, 여기서 또 될까요? 응. 알겠습니다. 582호부터 보죠, 그러면. 예, 54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어떻대? fx는 ax 플러스 b 요 1차 함수 형태인가 봐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플러스 f5의 값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자, 나 조건 자체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나 조건은 뭔데? 그냥 3 집어넣어주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가조건이 지금 가장 문제가 돼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fx랑 f의 역함수가 같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만약에 내가 실제로 역함수를 만약에 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내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본 상황에서 요 녀석에 대해 가지고 내가 요 녀석의 역함수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넘겨주고 생각을 해보면 ax는 y-b 그럼 당연히 x는 a분의 1 y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x랑 y 역할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럼 역함수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되는 거야? 저 위에 나와 있는 이 친구랑 똑같은 그럼 아무래도 보시는 그대로 뭐야? A랑 A분의 1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와 마이너스 A분의 B가 같으면 돼. 이거 이해되실까요 혹시? 네. 그러면 A랑 A분의 1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야. A랑 A분의 1이 같으려면 이걸 만족하는 A가 뭐가 있을까요? 양변에 A 곱해보면 A제곱이 1이 되기만 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A가 1일 때를 선정한다면 만약에 A가 1이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 A가 1이면 이쪽에 A가 1이니까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랑 같아져야 돼서 이때 B는 0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 하면 그때는 여기 B 값이랑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마이너스면 어차피 똑같이 B예요. 그죠? 그럼 이때는 B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 0. 그러니까 fx가 원래부터 요 친구거나 상등함수인 거죠. 요 친구거나 혹은 아니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떠한 녀석이거나 라는
요거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해보면. 그냥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어떻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하학적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당연하게도 여기다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 모든 점들을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f라면 f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원래 역함수랑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도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할 거냐면 요 y는 x랑 그냥 일치하는 경우. 그럼 요거대로로 하면 당연히 뒤집어도 똑같이 그건대로 나오겠죠. 그죠? 혹은 아니면 어떤 경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면 수직으로 만날 거야. 그치? 그럼 여기 꼬챙이 껴놓고 얘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요건 제가 이제 대수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굳이 그렇다라기보다도 직선 모양이니까 이렇게 돌려도 그대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x 이 기준선 자신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처음에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다섯 번 보니까 뭐는 안 돼? y는 x는 안 되겠다. 그지? 예. 3 집어넣었을 때 3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파 x는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요. 3,5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8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됐죠? 예. 그 다음 넘어갈까요? 43번이요. 화장실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합 A에서 A호의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fx라는 친구가 ax 플러스인데 직선 모양인데 얘가 뭘 만족한대? fx는 f 마이너스 x를 만족한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a, b는 0이 아니래요. 둘 다 0은 아니, 둘 다 0은 아닌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일단 먼저 A 집합이 무슨 집합이야? 1, 2, 3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지, 맞지? 그지? 얘는 A라는 집합이 1, 2, 3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fx의 형태가 안 주어졌어. 이렇게 안 주어졌어. 만약에. 그냥 집합에서 집합으로. A라는 1, 2, 3, 4 들어가 있는 친구에서 A 1, 2, 3, 4 들어가 있는 집합으로 내가 그냥 화살표만 그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그랬을 때는 요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나? 그럴 때 문제도 있었는데. 응. 결국은 뭐야?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1이 만약 2로 가면, 누구는? 이는 1로 가야지 그렇게 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둘이 서로 크로스되는 형태거나, 아니면, 뭐, 이것을 만약에 자기랑 손으로 가면은, 뭐, 나머지 그냥 자기랑 손으로 가도 돼. 해가지고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X자가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혹은 아니면은 뭐, 1이랑 3이 서로 X자, 2랑 4가 서로 X자여도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걸 구하진 않을 거고요. 그걸 구하진 않을 거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결국은 두 개씩 짝 지어가지고, X자를 만들 거냐, 말 거냐, 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뭐 이가 만약 서로 가면 뭐 사는 이유가 되는 그런 X자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자신으로 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 거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fx의 형태가 주어졌습니다.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주어졌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뭐 1이랑 3, 3이랑 1이랑 할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냥 만들지 못한다라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물론 원소는 1, 2, 3, 4, 4개밖에 없지만 모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얘기한 저 역함수 요쪽 그지? 42번 문제랑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니? 네, 좋습니다. 그럼 42번 문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때에 대해서 윤호석과 이면서 역함수라는 거는 뭐야? 아, 깊다라는 거는 얘가 사실 어떤 경우 y는 x, 그 기준선 자기 자신이잖아. 혹은 어떤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 1 형태로 나오던가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1, 2, 3, 4, 1, 2, 3, 4. 1 집어넣었을 때 1이고요. 2 집어넣었을 때 2고, 3 집어넣었을 때 3이고, 4 집어넣었을 때 4이죠. 이런 경우 하나 나오고. 보이십니까? 그죠? 상대함수인 경우겠죠,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 1, 2, 3, 4. 1, 2, 3.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1이 4, 2가 3이 2, 4가 1 되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와우.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 형태는 당연히 fx는 어떤 형태? x인 거예요. 이 친구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 거. 근데 이때 여기 아니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가는 이 친구만 가능해요. 예전이 네. 네. 좋은 거면도 사놨으니까 이거를 그거 하든 뭘 하든 좀 예. 풀지 말고 그거 하고 봅시다. 네. 네. 아이 한거 겁나는데. 뭐라고? 감이 확 뛰는데. 그래. 그래. 들어보세요. 예. 그다음 약간 그, 아니, 가방이. 4번이요? 그냥 풀었는데요. 응. 감이, 이거, 다른, 끌리다 보면. 그럼 못 푼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x는 x 마이너스 1, x는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뭘 구하랍니까? 얘를 구하랍니다. 자, 이건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이걸 다 하는 거야. 대신 정리를 해야 돼. 그죠? 정리를 해야죠. 요함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사실상 합성함수랑 역함수 계산되는 성질 물어보는 문제야. 맞지? 그지? 네. 자, 그럼 요거부터 해볼 건데,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역함수가 분배되듯이 되는데, 무슨 특징을 갖고 있었냐? 그거, 기억 문제. 예, 그러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FG 순서대로 써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요렇게 써야 된다고. 이거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누구? 여기를 보니까 F랑 F 역함수 합성이야. 예, 항등함수고요. 그럼 항등함수랑 합성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G 역함수 4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지, 그죠? 네. 그럼 그 다음 F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갈까요? 52번, 46번, 46번. 예.
자, 46번. 함수 fx는, 자, 3x는 마이너스 2고요. 이 함수에 부어지는 이 함수 h에 대하여 무엇을 만족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h다, g다, f는 h입니다라는 것을 만족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라고? 지금 h라는 친구가 어떤 녀석이래요? h라는 친구가? h는 임의의 함수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수학에서 임의라고 얘기하면 사실 뭐랑 똑같은 말? 모든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h가 되게 특별한 녀석이야. 예를 들어서 hx라는 친구가 1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도 다 1로 바꿔. 만약 그런 함수라고 한다면 사실 g다 f가 뭐 이상한 함수라고 하더라도 무슨 특징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맞지? 그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hx를 뭘 가지고 오더라도 사용된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 뜻이겠구나. 이게 지금 맞아. 여기 안에 요걸 집어넣는 것인데 이게 hx와 같다는 말은 그냥 여기 있는 요 친구가 누구랑 x랑 같다라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럼 그걸 만족하면 g에 대해서 g1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말이야. 아, 그럼 결국 뭐야? 둘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결국 g는 누구의 f의 무슨 함수? 네, 역함수라고 볼 수 있는. 요거 이해돼요, 혹시?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 응. 여기 그 위에 응. 여기 그 누가 들어오는 그 숨기는 거. 아, 오케이, 다시. 좋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계산이. 그지? 그런데, 이 G다 F라는 거 그냥 하나의 덩어리 함수로 볼게요. 그러면은, X를 G다 F라는 함수에 넣고, 그 결과물을 다시금 H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런데, H가 어떤 함수가 나와도 이게 그냥 HX랑 똑같다라는 말은, 결국은 G.fx, X를 집어넣어주면 그냥 X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 네. 그죠? 그러면 G단F라는 녀석은 X를 집어넣으면 항상 X가 나오는 녀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1 집어주면 1이 나오고 2 집어주면 2가 나오고 3 집어주면 3이 나오는 함수가 되어야 무조건 어떤 함수 H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G단 F라는 함수는 평등 함수인 거예요. 아, 그런데 F라는 함수는 이미 나왔어. 이런 녀석이라고. 그런데 얘랑 G라는 녀석을 해보니까 합성해보니까 항등함수가 나온대. 그러면은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죠?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둘을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 그럼 역함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야? 결국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G는 F의 역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현재 G1의 값을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G1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하자. 모르니까. 사실 이거에서 역함수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뭘 찾는 거랑 똑같아? F, K는 1을 만족하는 K값 찾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3K-2가 1이 나오게끔 하는 K값은 말씀하신 것처럼 1이기 때문에 답은 1인 거예요. 얼마 됐을까요? 네. 그다음 뭐 90이요. 52 전에 있니 혹시? 그럼 일단 52 해볼게. 응. 그 사이 있으면 또 얘기해줘요. 52 해볼게요. 자, 52번. 자, 다음 함수 f라는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는 함수랍니다. 자, x가 3보다 커질 때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있고요. 자, x가 3보다 작을 때는 3분의 4x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자, 이 녀석이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요거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죠? 뭐 사실 많이 풀고 나면은 뭐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되면 역함수는 어쩌라는 거지가 된다고. 또 이거 한번 해보면 자, 이 녀석은 x가 3보다 작을 때는 뭐야? 3분의 4x라는 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뭐 이걸 모르진 않아.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라고 보니까 자, x가 3일 때까지 3,4 여기까지 올라가는 요런 친구 아니겠어요? 맞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겼어. 그지? 여기가 3이거든? 왼쪽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뭘 그려야 되는데 3분의 2x 플러스 1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놀랍게도 3,4를 지나네요. 넣어보니까. 그러면서 비울기가 3분의 2 녀석이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친구라고 생각하면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fx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fx인데 얘 역함수예요. 아, 그러면 이 역함수를 저 녀석에 대해서 뭐 한번 바꿔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 혹은 꺾여 있거나 함수식이 복잡해지거나 나눠져 있거나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바꾸기가 좀 난감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고 똑같이 얘기한 거야? 이 녀석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아,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녀석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이 녀석의 역함수는 뭐 대충, 그지? 대충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얘가 역함수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래 함수 흰색 그래프와 그다음에 지금 방금 그린 노란색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런데 있잖아. 내가 우리가 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어차피 둘러싸인 넓이라면 있잖아요. 얘네들이 y는 x의 대칭이니까 내가 어디만 요 반쪽짜리 넓이만 구할 줄 알면 얘도 똑같은 넓이겠죠. 그럼 이 넓이만 구할 줄 알면 거기다가 2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이거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자, 방법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죠? 네, 방법은 너무 많아서 문제야. 뭐 어떤 것도 가능할까 생각을 하면 뭐 내가 그냥 차근차근 점을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점은 아까 3,4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 첫 번째.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얘가 지금 y는 x 기점이니까 3,3이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의 삼각형은 밑변은 1이고 높이가 3인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3이에요. 그 다음 요 교점을 생각을 하려면 아무래도 3분의 2x 플러스 2와 y는 x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혹시 여기가 6,6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 삼각형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6에서부터 3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3이야. 아, 그러게. 2분의 3. 그러면 내가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이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 6이겠구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혹은 아니면 어떻게도 가능해? 우리 신발끈 공식 변형한 부분으로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3,4랑 6,6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절대값 3, 6, 18, 4, 6, 24. 네. 그러면 얘 넓이 3 나오는 거 똑같잖아. 그럼 2배 하면 1이죠. 수상. 왜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네. 뭐라고? 한번? 자, 신발끈 공식은 기억나요?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 기억나? 이게 뭔데, 그지? 저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그지?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뭐냐? 원래라면 그거죠. 넓이가.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뭐야? 여기 세 점이 좌표로 나왔을 때. 아니, 일단 그거 생각을 하자. 우리 삼각형 넓이 지금까지 배운 게 몇 개야? 많잖아, 그죠? 성별시 있어가지고. 그지? 뭐 있어? 일단 첫 번째, 밑변, 그지? 곱하기 높이, 그지? 곱하기 2분의 1 한 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2학년 2학기 때 뭐 배웠어? 잘못?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배웠어? 2분의 1 곱하기, 내접으로 만드는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배웠잖아요. 그쵸, 그죠? 3학년 2학기 때 뭐 배웠어? 두변 A, B, 오, 여기 각을 X라고 하면 어떻게 2분의 1, 그지? 2분의 1, A, B, sin X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가 수상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공식이 원래 신발끈 공식은 뭐였냐라고 생각을 하면 X1, Y1, X2, Y2, X3, Y3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 자, 일단 준비를 하자. 신발끈 묶을 준비를 하면 X1, Y1, X2, Y2, X3, Y3. 그 다음 한 번 더, 첫 번째 써는 걸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더한 거에서 곱한 걸 빼면 돼요. 즉 2분의 1 절대값 x1, y2, x2, y3, x3, y1에다가 뭘 뺄 거냐면 x2, y1, x3, y2, x1, y3를 갖다가 빼가지고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때려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얘네들을 적당히 평행이동해 줄 수 있겠죠.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세 꼭지점 중에 하나의 좌표를 원점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넓이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모양이 바뀔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자, 하나가 0,0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A, B, C, D라고 하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AD-BC입니다. 네. 아니,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X2, Y2가 다 00 된다고 생각하면 X2, Y2 들어간 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비슷해져요. 똑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걸로 외우세요. 하나 0 만든 다음에 A, B 바깥쪽, 안쪽 둘 곱해가지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네. 그다음 절대값 쉬면 돼요. AD-같이. 네. 그래서 그걸로 한 거야. 3,4랑 얘가 지금 0,0이잖아. 그럼 하나가 3,4가 나오고 2,6이니까 정리해보니까.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상식. 네,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원 올라가면 하나 더 배웁니다. 수원 올라가면. 또 배웁니다. 수원 올라가면 그때는 헤론의 공식 하나 줍니다. 헤론의 공식. 네, 헤론. 그래요? 몰라요. 창의제작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헤론의 공식도 배우고. 네. 그냥 요거는 뭐 지금 어차피 수원 때 할 거니까 지금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심심하니까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요. 삼각형에 이제는 세 변의 길이만 있으면 돼. 네. 세 변의 길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둘레 절반, 그러니까 A, B, C 다 더한 다음에 이 때리면 둘레 절반이잖아. 맞지, 그지? 네. 네, 이걸 X라고 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루트 X 곱하기 X-A 곱하기 X-B 곱하기 X-C. 와, 항상 넓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요? 네. 와, 왜요? 내가 사실 거짓말이야라고 했을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좀 여기 막 섞어도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3, 4, 5짜리 직각삼각형 생각해보자.
그럼 둘레 얼마야? 이거. 그죠? 그럼 둘레 절반은 6이겠다, 그지? 그럼 실제로 루트 6 곱하기 6에다가 3 뺀 게 3, 6에다가 4 뺀 거 2, 6에다가 5 뺀 거 1. 그럼 곱해보면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야? 6이죠.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6이죠. 네. 네, 수업을 배웁니다. 와, 가장 간단한 거 같은데. 대행식 이제 한 변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한 변이 1 플러스 루트 3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럼 밑에 네. 그냥 상황마다 다른 거야, 상황마다. 지금 요것도 좌표로 나왔지만 이 길이 재려고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누적으로 배워두셔야, 이때면 이게 제일 쉽겠다 해가지고 삼각형 나오기 구하는 거야. 근데 5개 되는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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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나, 나중에 뭐 벡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뭐시기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유도하는 것들은 몇 개 더 있는데, 뭐 사실 대표적인 건 거의 이 정도로 봐도 돼요. 네. 되게 구분하는 사회법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몇 번 할까요? 사장님들. 5, 8, 5, 8. 58, 그렇구나. 58. 58.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함수의 개수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 이 함수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슨 함수 배우는 것들은 되게 좀 그 모양이 되게 특별한 애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양이 특별한 애들을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 조건이 이제 콩커짐하게 나와 있는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x에서 x의 함수랍니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어쨌든 간에 내가 화살표를 그는 함수라는 거야. 자, 그런데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조건 뭐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자, VX, 그러니까 X집합에 있는 X라는 건 X의 1, 2, 3, 4, 5라는 거야. 그럼 1, 2, 3, 4, 5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X 플러스 FX는 짝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 인의의 X라고 했어. 근데 수학에서 인의라는 말은 그냥 뭐랑 똑같은 말? 모든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F1도 짝수여야 되고요. 2 플러스 F2도 짝수여야 되고 5 플러스 F 얘네들이 다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잠깐만 1, 3, 5는 홀수인데 얘랑 더해가지고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함수값은 뭐로? 홀수로 가야 되고 짝수들의 함수값은 어디로? 짝수로 가야겠구나라는 거. 그럼 우리가 찾는 함수 중에 헬수가 어떤 데서 구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신 둘게 같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없을 거라면 그죠? 1, 4, 5는 무조건 홀수로 가는 거고 2, 4는 무조건 짝수로 가야 되는 거. 이해됐으면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남은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함수 f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와우. 1대1 대응 뭔지 아시나요? 왜 물어보세요? 긴장돼. 그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뭐냐? 1대1 함수이. 그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5개의 화살표가 쭉 1, 2, 3으로서 또 뻗어나갈 텐데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다 다른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사실 유한계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역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은. 그럼 우리는 사실 1대1 대응이라고 해놨지만 화살표 5개가 서로 다르게만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는 개수 우리가 세보면 돼. 봐봐.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너무 신나. 네, 충분한 생각을 보셔주시는군요. 자, 어떻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자, 1, 3, 5. 홀수들은 어디로 가야 돼? 홀수로 가야 돼. 그럼 사실, 야조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1, 3, 5가 모두 다 1로 갔었어도 가족권은 만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1대1, 대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1, 3, 5는 1, 3, 5 중에서 서로 다른 애로 가야 돼. 같은 이유로 2, 4는 어디로 가야 돼? 2, 4 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자, 2랑 4만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네들이 있잖아. 가지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 화살표 두 개를 긋는 가지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2가 2로 가고 4가 4로 가거나 2가 4로 가고 4가 2로 가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얘네들한테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 네, 뭐 그런 거죠. 네. 2가 2로 가고 4가 4로 가거나 2가 4로 가고 4가 2로 갈 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있다. 네. 용도 네 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화살표 네 개니까 네 가지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네, 알지? 그다음 1, 3, 5는 역시 나오기로 1, 3, 5 한테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뭐야? 서로 다른 애한테 가야 돼. 그럼 이럴 수 있는 가치수 몇 가지죠? 어떻게 생각해? 1, 그렇지. 1이 갈 수 있는 거. 셋 중에 하나 갈 거고. 그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5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그러니까 요 셋이 줄거로 가지고 있으면 맞지, 그지? 네. 그럼 곱하면 얼마? 이거 총 12가지 정원수가 나옵니다. 와,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함수의 개수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2가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화살표 그 5개 그어진 모양이 12가지나 나옵니다. 되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몇 번을 할까요? 네, 57번이야. 그렇군요. 7번.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4개의 서로 다른 실수를 원수로 가지는 로란츠팝 x에 대해서 x에서의 x로의 함수라고 나왔는데 이 녀석이 상등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칭만 봐도 얘가 상등함수일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실수 전체 상등함수일 리가 없죠. 맞죠? 그죠? 네. 실수 전체 상등함수라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으나 어디는 이렇게 y는 7이니까 직선이고 어디는 아래로 이차함수고 어디는 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상 실수전체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얘는 뭘 선택한 거냐면 자 정의역을 완전히 축소해버린 거예요. 어디 어떻게 4개의 서로 다른 실수만 들어가 있는 집합이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4개에 대해서만 똑같은 값이 나오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걸 만족하는 함수값들의 합을 나오고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그려봐야 돼, 그려봐. 자, 첫 번째, 뭐랍니까? x가 4,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5래. 아,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여기쯤을 마이너스 4라고 잡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그럼 자 마이너스 4와 3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y는 이제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랍니다. 자 그럼 이차 함수니까 축 생각을 해볼까요? 축은 언제가 축이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축이겠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얼마가 그럴까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그죠? 그 식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이때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아래로 굴러는 거 그리면 되겠지. 뭐 실제로 그냥 대충 그리긴 그릴 건데 있잖아. 어쨌든 마이너스 4부터 3까지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그 얼마 나오죠? 16에다가 8 빼고 2 나오나? 이제 뭐2 나오네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3일 때는 9에다가 6 더하고 6 빼는 거 생각을 하면 9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3일 때는 9. 하나, 둘, 셋. 그러면 3, 4, 5, 6, 7, 8, 9. 충분히 되긴 하죠. 요한 그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래로 못하겠대요. 그냥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4는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대충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비교긴 한데, 대충 봅시다.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랍니까? 그때는 7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먼저 조금 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항등함수로 대입금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친구는 분명 x랑 y 좌표가 같겠죠, 그죠? 왜? 먹은 대로 그대로 쌍 녀석이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그런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y는 x라는 그래프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x는 이쪽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y는 x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4개라고 했는지 느낌이 옵니다. 왜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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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될까? 네. 여기까지 되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좌표 얼마일까요? 그지 마이너스 3겠죠. 같은 이유로 얘는 7,7이겠죠? 그러면 일단 한 개가 마이너스 오고 한 개가 7인 건 얻어냈어.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얘네들 알아내야죠. 맞죠? 그죠?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함수값들의 합이니까 이게 합이 포함되잖아. 맞지, 그지? 합이 포함되는 거니까 합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지금 우리가 이 값들을 x1, x2라고 생각하면 내가 x1 플러스 x2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우리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랑 y는 x의 교점 x좌표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방정식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은 얘네들 x1과 x2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x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식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의 부분이네요. 보니까 인수분해에 대해서 사실 금방 구할 수 있는데 힘만 생각을 한다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해도 괜찮겠네요.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3이고 2만 이하는 게 뭐 인수분해가 돼서 그냥 구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좀 애매하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한만 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예. 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여기 자꾸 집어던져. 응?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하면 네가 들어줄 거야? 그치? 네, 그 다음 몇 번? 응. 60번 했으면. 아까 감사 보이는 거죠? 560번이요? 네. 네, 560번 봅시다.
자, 정의역이 x가 0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1차 함수 fx는 2분의 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하여 누구의 치역이 f 닷 f의 치역이 다음과 같이 나올 때 a 플러스 7b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예,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의 치역이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대. 네. 치역이 되어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더 어려울 게 없죠. 자, 지금 이거 fx는 있잖아요.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양수인 직선이에요. 몰랐죠? 네,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함수, 줄여서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라고 처음 주어졌는데 말이야. 이랬을 때 나는 y의 범위를 알고 싶거든. 근데 이 친구는 어차피 증가한 녀석이기 때문에 중간에 감소, 이참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복잡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작고요. x가 제일 클 때 y도 제일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정의역은 요렇게 하고 나왔는데 말이야. 그러면 f의 치역은 누구? f의 치역은 당연히 x가 0일 때 0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b 나오거든요. b보다 무조건 크거 나거든요. 네, 2분의 1 a 플러스 b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네. 여기까지 됐을까요 혹시? 네.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얘가 새롭게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어디다 넣어? 다시 또 f에다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1, 2, 2분의 3, 그럼 여기다가 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2분의 1 b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네. 다음 자 여기다가 2분의 1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 b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기긴 했는데 그죠?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해서 해봐. 얘가 다시 정의역이 되면 되죠? x는 그러면 2분의 3b보다 크거나 같고 1, 5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b보다는 작습니다. 네, 이거 한 번 더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러게 여기다가 2분의 1 곱한다고 b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4분의 3b에다가 b 또 더하는 거잖아. 4분의 7b인가요 그러면은? 여기는 또 2분의 1 곱한다고 생각하면 8분의 1a 플러스 여기도 그치, 4분의 3b에다가 b 또 더하는 거니까 4분의 7b. 그럼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요 치역과 같다. 아, 오, 네, 그럼 a, b 값이야. 네. 감성.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그다음 또 있음. 87번까지 또 있는 혹시? 67번, 65번, 64번, 64, 65, 67이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64번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응. 64번 좀 빨리 할 수 있고. 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여기거든. 여기를 지난 직선이야. 여기를 지난 직선 중에 fx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 일치하는 녀석이야. 근데 역시나 이걸 준 게 지금 보니까 어차피 1참수니까 직선 모양이잖아. 그지? 직선인데 y는 x에 배치행성해도 그대로라는 건 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y는 x 자기 자신이던가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던가. 그런데 지금 저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만 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가는. 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그런 거 별거 없죠. 그다음에 265번 원수 F와 G에 대하여 F는 뭐라고 했냐면 3x 제곱 플러스 2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라고 있어요. 그 다음 GX는 X-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해를 좋게 얘기해서 한다면 친구들 수가 어떻다라는 거야. 보니까 3x 플러스니까 0보다 큰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생긴 요 녀석 fx. gx는 사실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자, g 합성 f 전체 인버스 B가 플러스 F 인버스가 G 인버스 이에너스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네. 아, 근데 일단은 있잖아. 일단은 어차피 구하긴 구할 건데, 여기서 이 합수의 역함수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역함수가 분배되듯이 분배되고, 그다음 순서가 바뀐다 그랬어. 그럼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F 역함수, 성 G 역함수의 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얘랑 똑같네요, 그죠? 맞죠? 그럼 저는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배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녀석의 뜻은 당연하게도 F 역함수 안에 G 역함수 2를 집어넣는 뜻이거든. 맞습니다. 쳐다봅시다. 자, 어쨌든 답변을 이뤘는데 저는 계속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건 뭐 이제 1부터 나왔으면 사실 끝났죠, 그죠? 네. 네. 뭐, 근데 이거 얘기 끝나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은? 얼마 나와? 이거 나오죠? 또 인버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만약에 K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소리? 3K 제곱 플러스 2가 5가 되게끔 하는 K 값 구하면 되는 거.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양수 범위만 해야 되는 거니까 1일 빼기 따라서 1인 거죠. 이 값이.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2니까 이게 되거든. 아무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 페이지까지 됐어 그러면? 네, 67번까지 하고 말해. 그래. 6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갔다가 남는 대로 시간 남는 대로 돌아옵시다. 써보겠지. 네. 그렇게 짧아요. 또 얼마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쨌든 공부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에요. 기본 바탕.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그죠? 네.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어는 참 신기한 게요. 네. 함수가 네. 뭐 문제 같은 건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집합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걸 해도 집합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합을 해야 네. 돼요. 명제도 집합과의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함수도 집합과의 원소끼리의 대응 관계니까. 그래서 수어는 정말 이제 좀 떼는 거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요. 이제 점점 수학을 배우다 보면은요, 이 숫자 한 개 한 개, 함수 한 개 한 개로 얘기하기에는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같은 유형들은 다 묶어서 집합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들도 1일 때 얼마고 2일 때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수일 때면 항상 성립한다. 실수일 때는 항상 되겠구나. 이런 것들로 집합 단위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함수도 함수 집합이면 아니 함수들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그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정수행위 개수량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녀석 같은 경우 당연히 1, 이제 축이 1인데, 그지? X축이, 축이 해서 1일 텐데, 이제 꼭지점은 실제로 얼마? 1, K-1이겠다.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이랑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만 일단 그려놓고 yx가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 역함수는 얘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맞지?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모양의 산정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몇 개 점에서 만날 거야? 한 개 점에서 만날 거고. 요때에 대해서 어쨌든 만난 점은 한 개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뭐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가 x는 1인데요. 얘를 좌우로 못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 선도 못 움직여.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게 현재 이제 k-1인데 k를 변하게 함으로써 이 녀석을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흰색을.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 흰색 그래프를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흰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거 납득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흰색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왜 의미가 없지? 이 아래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뭔가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디립다 올려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 함수는 요거에 대칭을 생겨야 되니까 이때는 안 만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적당히 올려야 죠. 그럼 그 적당히 올리는 건 아무래도 어떤 상황 요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Y는 X가 이렇게 있고요. 저 흰색 그래프를 적당히 올려가지고 윤영 보석을 어떤 느낌으로 요렇게 올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주황색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혹시?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흰색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려면 요거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흰색을 움직이면 주황색을 알아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더라? 결국 요 보시는 것처럼 YX와 흰색 그래프 이참수 절반이죠.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날 수만 있으면 된다. 그 상황은 그리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럼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서 이제 상황은 이해갔어. 이때만 되는구나. 그럼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실 고등 수학을 이미 수상도 그렇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요. 2차 함수, 1차 함수 위치 관계 정도야 어떻게 하셔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내가 만약에 일일이 다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보니까요. 봐봐. 아까 이 K-1이 이 친구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최소한 어떨 때 K-1이 요 Y는 X와 만날 때부터 시작일 거라는 말이야. 맞니? 음. 그럼 여기랑 만날 때라는 게 무슨 뜻이야? K- 여기 위에 있을 때라는 거겠죠. 맞죠? 그죠? 그럼 요 점이 1,1이니까 K가 2일 때 딱 여기서 만나요. 네. 어, 여기서 점점 올릴 때, 딱 처음 두 점 만날 때가 이렇게 지나요. 그럼 여기 1,1이잖아요. 1,1이 될 때니까 K가 2일 때. 네.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올릴 때 생각하면. 너무 올리면 안 되죠, 그죠? 최대, 이렇게까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 점을 접할 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접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하는 요 사이인 거예요, 요 사이. 노란색으로 얘기한 요 줄타인 거. 여기가 K가 2일 때고. 그럼 여기 접할 때는 우리가 접할 때를 또 구해봐야 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이 접할 때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 K는 x가 중근을 가질 때. 이해되니? 그럼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K는 얼마?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 K는 4분의 9일 때. 그래서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 2일 때도 두 점으로 만나는 것 같거든. 4분의 9보다는 4가 요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 얼마나 되었어? 다시 한번 얘기할까? 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요. 근데 저게 지금 그래 지금 대충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자 생각하시기에는 이 무리함수 때 이거 한 번 더 나올 거야 무리함수 때. 네. 왜냐하면 얘가 무리함수거든. 이 주황색 무리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얘를 움직여서 또 두 개 만날 거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지금 그냥 완벽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구조는 이해하셔야 이제 그 뒤에 요거 때도 이 주황색 가지고 움직일 때도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요런 함수가 움직이는 그래프가 움직이는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분해주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현재 y, x가 안 변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흰색 그래프, 그러니까 x는 1, 2, 축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이 주차함도 단속 단위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거거든요.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가지고 얘랑 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만 어차피 y는 x가 두 점에서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이해됐죠, 그죠? 그럼 얘를 그렇게 내려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그럼 얘를 계속 올려. 올려. 언제 처음? 여기를 지날 때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아직까지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죠? 그러다가 얘를 조금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있을 거냐면 얘가 이렇게 볼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야?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맞죠, 그죠? 그럼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굉장히 조금입니다. 굉장히 조금. 굉장히 잠깐 두 점에서 만나요. 굉장히 잠깐. 이게 대해서 상상이 되세요? 그죠? 요 볼록하게 생긴 녀석을 위로 쭉 올리다 보면
여기서 만날 때 두 점은 처음 만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곱하기 전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둘이 접할 때를 상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여기 당연히 1,1이니까 왜? x좌표 1이니까 y좌표 당연히 1이겠지. 그럼 꼭지점이 1,1일 때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때 케이스는 그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꼭지점이 1,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k가 2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k가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 우리가 아직은 고등수학을 접할 때가 판별식밖에 못 써요. 그죠? 2차식이다 보니까. 예, 판별식밖에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와 y는 x가 접하는 건데 우리가 접하는 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우리 이차함수 위치라는 게에서 결국 이걸 만족한 x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니까 중근해가지고 조건으로 갔다 오요. 네.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 중근해 가질 때가 얼마냐면 k가 4분의 9일 때였어요. 네, 판별식 b가 0인데. 그래서 여기 둘 사이다 보니까 k는 9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런 이함수 가지고 얘기하는데 최고참 개수가 1이잖아요. 최고참 개수가 1이면 그 사이 길이는 무조건 4분의 1입니다. 그 사이 길이는 무조건 4분의 1입니다. 네. 네. 그거는 왜냐면 2일 때 딱 요거거든. 그럼 여기서 K가 2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얘가 위로 올라가서 아래 내려가겠어. 그러니까 2일 때가 딱 여기에요. 2보다 작아지면 내려가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겠어요? 아니죠. 여기에서 살짝 위로 올라갈 때까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지? 왜 2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4분의 1만큼 더 올라가면 4분의 9일 때 접하는 거죠. 좀 막말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y는 x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내가 y는 x제곱 플러스 k도 한번 해볼게요. 식만 좀 달라졌어요. 보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역시나 반쪽짜리. k,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그럼 역시나 어떻게 생각하는데 k가 웃을 때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럼 얘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처음 얘가 올라가면서 생각해보면 딱 처음으로 언제일 때 바바바밤 요때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이때는 0,0이니까 k가 0일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다가 올라가서 접해지면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거보다 내려가야 돼. 이때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것처럼 평창 계속 1이면 무조건 4분의 1 차이 나거든요. 실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때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x제곱 플러스 k와 x를 했었을 때 얘를 중분을 가져야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 중분을 가져야 되니까 k는 얼마? 4분의 1. 무조건 4분의 1 차이 납니다. 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요걸 좀 잘못 푸는 예시가 어떻게 잘못 푸시냐면, 이렇게 잘못 푸시거든요. 아니, 선생님, 어차피 이차함수고. 아니, 이 선생아, 어차피 이차함수고, 그냥 1차, 그리고 y는 x랑 만난다며.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 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어차피 얘랑, 그 다음에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면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둘이 같다고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을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을 하는 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아블라블라 2제곱 마이너스 4x 요게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K는 4분의 9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년 9보다 작다고 해서 응? 그러면은 4분의 9보다 네,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이긴 한데. 아니 이 아래까지 된다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왜 안 되냐면 이게 얘는 이 이차함수가 온전할 때를 가정해서 지금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럼 운전하지 마. 아니, 지금처럼 이건 단축자니까. 지금 문제는. 그럼 얘가 만약에 온전한 친구였다면 이렇게 아까 여기서는 지금 단축자리 한 개만 만났죠. 근데 온전한 친구는 두 개에서 만나요. 얘를 아래로 내려도 두 개에서 만나요. 네. 그러니까 판별식을 그냥 때리면 이런 결과가 나와. 그림을 안 그려보고 아니 그냥 두 점에서 만나면 된다며. 그럼 판별식 때리면 되지. 서로다 누군 두실근 아니야? 나 수상 좀 공부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판별식 때리면 보다 크다지. 그래가지고 근데 왜 답이 아니에요? 왜 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보면 이게 그냥 온전한 이차 함수와 yx의 교점을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접할 때 보다만 내려가면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가 얘기해주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다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해도 까먹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이러면 한두 명은 기억하겠지. 네. 여기까지 되셨음. 네. 시간이 너무 짧아, 그지? 시간이 너무 짧고 쌤. 토론들 잘 됐다. 네, 그래서 우리 유리함수 남은 부분 마저 하고요. 예.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집 유리함수 지도를 나중에 나눌 건데, 그때는 뭐 거의 다 그때는 뭐 그 부분을 많이 낸다기보다는 여기 오다 가는 걸 좀 내시게 가지는 시간이 되셔야 될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잡아서 이가 아닌데 하나씩 떼어보게 됩니다. 물을 떼줍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것만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해 보여도 이제 걔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다 컸는데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사실 이제 이 수학이라는 이 범위에 이제 눈을 두드리고 이제 녹화하고 들어오시기에는 아직은 좀 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쁘고 단순한 것들 위주로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어릴수록. 고1도 사실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유리함수라는 친구도 일단 물론 뭐 반비례 그래프라는 이유로 사실상 그죠? 네, 중1 때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그거 어차피 평행이동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펜사의 곡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p, n 플러스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x는 p, 그다음에 y는 t가 점근선이고 자, k가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k가 양수면 이렇게 펜사의 곡선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모양이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랑 다를 수 있지 않을까? K 값을 잘 조절하면 여기는 되게 얇지만 여기는 되게 뚱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유리함수는 얘도 굉장히 대칭적으로 생겼고 되게 이쁘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 점, 점근선의 요점, 피코 마키죠?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그대로 이 녀석입니다. 180도. 그러니까 얘가 노 부분으로 생긴 만큼 얘도 딱 그 대칭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점근선 요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싹 붙어 있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영수에서.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떨어져 있는 만큼 여기도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칭 못해. 그 다음에 요 피커마 큐를 기준으로 꼬챙이를 이렇게 띄워넣어. 지금 1이 꼬챙이를 띄워넣습니다. 그럼 이 꼬챙이를 띄워넣었을 때 이 꼬챙이 기준으로 요 둘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리함수는 굉장히 대칭적으로 이쁘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요 꼬챙이 기준으로 좌우가 무조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봤으면 이쪽 둘이 무조건 똑같이 대칭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약간 겹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피콘마큐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표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 주황색 선을 가지고 딱 접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완벽하게 딱 겹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겠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특징으로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사람수에서 개수들을 아무리 조절한다고 하더라도요. 만 찾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적으면 딱 하고 둘이 겹쳐져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툭인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는 이렇게 폭포처럼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리함수도 똑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무조건 겹쳐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증명을 썼는지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 기억이 나니? 한 번 더 해? 특별하게 빠르니까. 자, 평행이동선 y는 x분의 k의 대칭성을 이제 조사하면 충분히 썼습니다. 그죠? 왜? 그 다음은 얘를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k가 양수라는 가정에 이렇게 경우에 그럼 이 친구는 항상 어디에 대해 대칭일 거냐? 얘는 원점 대칭.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당연히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니까 실제로 한번 이렇게 대입해보면 뭐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냐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인데 역시나 예 본래 함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나왔다라는 건 얘는 원래부터 원점에 대칭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 y는 x에 대해 y는 x라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친구겠지. 요거 기준으로 휙하고 돌린 거야. 꼬챙이를 끼워. 여기서 여기에 이 공식이랑 여기 표현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은 돌렸을 때 다른 데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당연히 이 녀석이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역함수는 당연하게도 x 대신에 y고요. y 대신에 x 대입입니다. 이거 대입해보면 y 대신에 x 대신에 y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럼 여기 부분에서 짠짜르짠짠짠 짜르짠 1분의 1은 K분의 Y니까 약간 K 곱해보면 어때? 아 그러면은 원래 함수랑 똑같아. 역시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이 뭐라 그랬더라? X 대신에 어디? 마이너스 Y 대이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t인데, 네, 사실상 여기 위에 거 보시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대칭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 셋 빼고는 없습니다. 얘네 셋 빼고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유리한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녀석이 어떤 두 개의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러면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개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함수 증명하는 거 기억 많이. 네. 뭐 만약에 증명은 기억 안 나도 여기 결과물만 좀 알아두면 되죠. 역함수. 이 y는 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의 역함수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x는으로 갖다 쓰면 될 거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양변에 이거 분모인 이만큼 곱해버리면 얘랑 전개하면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 그러면 x는으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x끼리 모아. x 없는 끼리 거기에 모으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들 x로 묶고 싶으니까 cy-a에 x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그럼 양변을 cy-a로 만들어주시면 x는 cy-a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돼. 그럼 이제 여기서 x랑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따라서 뭐가 되겠다?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cx-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과물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여기 분자에 있는 x의 개수랑 여기 분모에 있는 상수항이랑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끝이야. 네. 이제 뭔 소리 되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저번에 그때 얘기한 거고요. 기억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한두 개만 더 이런. 자, fx는 우리 문제를 한번 하나 한두 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fx는 x 플러스 a분의 이런 녀석이 있으면 이런 녀석이 있고요. 이런 녀석이 자, 요게 fx는 요 유리함수고요. 근데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절대값 주셔야 전체 절대값 주셨더니 다음이 성립한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해놨어요. 보이세요 혹시? 그지? 보이긴 하잖아, 그죠?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뭘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물등이죠.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나보고 이제 A랑 B 값을 구하라고 했어. 편의상 이게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정교선 얘기하기 쉬우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나보고 나한테 A랑 B 값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Y는 뭐의 대칭이죠? 아, Y 축인데 대칭이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는데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뭐야? Y축 대칭인 거야. 이해돼요? 응. 그런데 어떤 녀석 지금 뭐야? 얘에 대해서 뭘 한 거야?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봐봐.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x 여기 만약에 그 x는 a랑 y는 b가 점근선이잖아. 그러면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이해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까? 전체 절대값 씌우면 아래쪽만 탁 꺾어서 접어올리면 끝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만 싹 접어올려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보이시나요? 왜 내가 잘못 그렸니? 아닐걸. 네.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생각이랑 좀 달라? 그래서 같죠? 네. 왜 우리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 아래쪽을 접어 올리잖아. 여기도 아래쪽 접어 올린 거야. 네. 여러분들 눈빛이 뭔가 이상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만약에 fx라면 얘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접어 올리면 여기에서 요거 접혀서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여기도 접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점근선도 그대로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요 녀석을 뒤집어 올린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사실은 구라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상상이 가요?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접어서 올린 거예요. 어. 물론 이게 좀 복잡해 보인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딴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접어서 올린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게. 근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보니까 얘가 y축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겼대요. 이해되니?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린 모양은 아니야. 맞지? 최소한 내가 그린 모양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부터 생각을 해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A랑 B가 둘 다 0입니다. A랑 B가 둘 다 0일 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실제로 이제 B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B가 0이면 무슨 모양일 거냐면 fx가 x-a분의 3 꼴인데 점근선 일단은 x축인 거죠 하나가. 여기 일단 점근선이고 뭐 a는 여기라고 해볼까?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형태가 되어야 덮여 올렸을 때 이 모양이 온전하게 다 올라가.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친구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유리함수는 원래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 접혀져 올라간 이 모양이랑 이 친구랑 모양이 같아. 우와. 그럼 이제 뭐만 맞춰주면 되겠어? 얘만 Y축으로 가운데로 맞춰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A랑 B가 둘 다 0일 때 그래서 A랑 B가 둘 다 0일 때 즉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면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죠. 얘를 접어서 올렸을 때만 이렇게 Y축 대칭 함수가 돼. 그래서 무조건 A랑 B가 둘 다 0이에요. 그때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것도 이전 학력평가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근데 여기 다 부정이네. 이대로 보이나. 음. 자, y는 x분의 t에 대한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원점에서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가까워지고 즐거워졌어? 그건 나도 공감하긴 하는데, 나도 맞아 같이 즐거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자, 여기랑 이 위에 점 P가 있다고 할게요. 응. 자, 그랬을 때, 이 OP, 그러니까, O는 원점이고요. P는 이 유리함수 위로 움직이는 점이야. 그랬을 때, OP의 길이가 가장 짧은 데가 언제일까? 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충 언제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죠, 그죠? 맞습니까? 대충 어디, 대충 어디일 것 같잖아. 맞지, 그지? 네. 진짜인가?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대충 그런 것 같긴 해. 대칭으로 생겨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확실하게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되잖아. 맞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라가 생각이 했거든요. 어떻게 여기점을 모르니까 시작을 A라고 하면 되겠게.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잡은 뭐야? A, A분의 K 아니니? 맞지? 그러면 당연히 0,0이랑 이 친구의 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OP의 길이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A분의 K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어차피 아니 루트 안에 있는 게 제일 클 때 큰 거 아니 제일 작을 때 작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궁금한 게 뭐야?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K 제곱의 최소를 물어보는. 그러면 A가 실제로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A제곱이랑 A제곱분의 K제곱은 양수잖아. 맞죠? 네, A제곱도 양수, A제곱도 K제곱도 양수죠. 왜? 어차피 정의역엔 0이 없기 때문에 A가 0이 될 리는 없어요.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둘의 합의 최소인데 얘네들은 곱이 일정하네. 그럼 뭐 써야 되겠어요? 그걸로 저한테 물어보시죠.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 양수 두 개의 합 곱에 대한 얘기잖아. 뭐였어? 뭐 줄이라도 틀어야 돼? 너? 어서 말해. 어서 풀어. 뭐였어? 한, 어? 하나로 시작하는 거 있었잖아.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냐? 그래도 수학화 내용이라서 그냥 얘기한 건데. 네. K 아니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 산식이어서 뭐야?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K제곱은 항상 그치? 이거 불 곱하기면 루트 K제곱만 나오니까 실제로 그냥 K네 언니.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언제일 때 등호가 성립해?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도 K고 얘도 K일 때 더해서 이 K로 최소가 된다. 그럼 A제곱이 K가 돼야 되니까 A는 어떻게? 루트 K일 때면 루트 K. 이해돼요? 루트 K일 때 루트 K만 루트 K.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Y는 X와 만날 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거 저 무조건 요 K에 관해서 K, 루트 K, 루트 K. 그럼 당연히 이 거리의 최소는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K라고 보면 되지. 요거 이해되니 무슨 소린지? 정말? 이해돼? 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나가볼게요. Y는 그 안에 3분의 그 안에 3분의 4 플러스를 위의점 뭐라 하시면 위의점이라고 하지 말고
수학사 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하자. 수학사. 위에 점이 집합. 합을 T라고 하고, 점이 집합을 Q라고 하죠. 그러면 T교 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겠구만. T,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네.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상황 이해 가심. 자, 일단은 어쨌든 유리함수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유리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정규상 표현이 꼼꼼하가 x는 3, 그 다음에 y는 4가 점근선이, 그 다음 k 값이 양수니까 대략적으로서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점들의 집합이 바로 이제 P인 겁니다.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지금 뭐라는 거 보니까 여기 위로 움직여야 돼. 그런데 얘는 중심이 얼마야? 여기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지름이 루트 K인 고로와 원들 위에 정리했습니까? 그럼 K 값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이 원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집합과 이 집합.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것과 주황색으로 그린 거, 이 중심 빼고, 얘네들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네. 또 미인이 그거고 응. 또 엄마가 또 엄마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커진다. 그냥 그죠. 지금은 어때? 여기 위의 점이랑 여기 위의 점이 만나질 않죠. 그죠?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는 건 교집합이 뭔가 있다는 거잖아. 맞지? 이제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니까 둘이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나게 되도록 하면 당연히 K가 겁나 커지면 어쨌든 만나겠죠. 그런데 그때가 최소 만나게 되면 최소가 언제냐 그러면 최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사실상 뭘 거라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루트 K만 보면서. 내가 지금은 얘가 지금 4잖아. 맞죠? 그럼 루트 4, 루트 4니까 이만큼 가셨을 때니까 여기가 2루트 2 됩니다. 그럼 K의 최소값은 8입니다. 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만약 이게 뭐 막말로 이제 얼마큼 간다고 그랬더라? 잘 기억이 안 나도 무조건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 1인 녀석이랑 만날 때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교점은 우리가 구하면 되니까. 선생님들 여쭤보죠? 어느 식으로 다시 맞춥니다. 이쪽은 더 뺀 겁니다. 이해됐니? 잘 마음에 안 드는 거 말고 이해돼서 빠르게 차차차 자 214쪽에 유형 72부터 보면 되죠. 유형 72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수 y는 x-2분의 x라고 나왔어요. 자, 요 그래프가 두 직선 누구에 대해서 대칭 y는 x 플러스 a, 아니요. x 플러스 a, y지. y는 x 플러스 a, 그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뭐야?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대칭인 거 맞는데 어디를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그럼 우리는 점근선만 구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점근선 구해볼까요? x가 얼마? 2. 그다음 y는 1입니다. 요거 혹시 해되니? 그럼 여기 점근선 교점 얼마? 2,1. 그럼 얘 둘이 2,1이 지나게끔 만들면 돼. 2,1을 지나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1,1을 지나야 되니까 이 값은 3이 됩니다. 네,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칭성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공부를 안 하면 쟤도 내가 저 대칭 어떻게 알아? 씨.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물어보는 게 거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근서만 구할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책 3번 가게 빠르죠. 자, 뭐라고 했냐면 자, y는 x-1분의 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직선 y는 lx-m 플러스 2 만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가 어쩌네 저쩌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더 내가 천천히 그리면 돼. 그런데 이 녀석은 n값이 변화한단 말이야. 맞지? 그지? 그럼 이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인지 알아야 돼. 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에 얘기한 것대로 이 녀석을 어떻게 y는 x-1 플러스 1로 보신다면 얘는 기울기가 변화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뭡니까? 어디를 지난다고 보면 돼, 항상? 그죠? 항상 1,1을 지나는 녀석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오케이. 1,1를 지나는 녀석이고요. 일단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한번 그려보죠. 그럼 점수는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그죠? x는 1, 그 다음에 y는 1. 여기 점수선.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이렇게 할게. x-1 플러스 3이니까 k 값은 양수라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유령들을 보냈고요. 저 직선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누구랑? 요 민트색이랑 만나면 안 된대. 그럼 지금 만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기울기 양수 무조건 만나겠네.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일 때부터 안 만나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만나. 따라서 M값은 0보다 작고. 네, 그게 끝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비슷한 문제를 가져올게. 내가 y는 x 플러스 2라서 x는 y는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내가 준 그래프가 만약에 어디라고 볼까? 0,1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뜬금없이 0,1이 지난다. 네.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뱅글뱅글 도는 친구라고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음수다라는 걸로 안 끝나, 맞지, 그지? 왜? 여기 0일 때도 만날 거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갈 때도 분명 만날 거야. 맞아? 여기서 음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 또 만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보다 범위가 좁을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계산을 해봐야 돼. 미안하지만 이때는 계산을 해봐야 돼. 누가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아마 y는 mx 플러스 2였을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구해야 되냐면 분명 얘가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접할 때. 여기? 네. 그럼 요것도 얘랑 접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할 때는 미안하지만 이때는 구해줘요. 아까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표형이라서 딱 이 정도만 교점을 지날 때거든요. 이때는 그냥 뭐 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계산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사실 수학 상하 고1 과정에서 접하는 경우는 뭐밖에 모르냐? 한 배씩밖에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누구랑? x-1대 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돼야 돼. 여기다 판별식을 어떻게 써요? 하실 수 있겠지만 x-1 곱해서 넘겨보면 판별을 쓸 수 있죠. x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이거 EX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M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이 0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솔직히 숫자를 막 했으니까 숫자가 더 지저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n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럼 그 n 값이 바로 이때의 기울기.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실제로 73-1번이 그럴 겁니다. 네, 점근선 교점 지난 게 아니라 0,1이니까,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구해보셔야 됩니다. 예, 74번. 자, 함수 fx를 뭐로? 함수 fx를 1-x분의 1로 할 때,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래요. 네. 이건 뭐야? 99번 합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구하래.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걸 99번 진짜 합성을 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무조건 뭐라는 거야? 무조건 순환하는 거죠. 네. 무조건 순환하는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 해보시면 됩니다. F1, X는 그 식으로 그대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성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X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야? X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자리에 1-X분의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딱 벌써 가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래도 참고해보면 여기 자리에서 어쨌든 해보면 이게 1-x분의 1-x 마이너스 1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분의 x 마이너스 1.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는 1-x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얘는 x분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죠. x. 뭐야? 세 번 하면 상등함수가 돼요. 얘는 보면 f 99 합성 F일 거 아니야. 이만큼이 상등함수니까 F입니다. 따라서 그냥 이거. 세 번마다 항등 일어서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뭐 해봤자 네 번 정도예요. 그 정도 안에 무조건 수행하는 게 나와요. 그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75번은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75번은 문제 푸는 시간에 걸릴 것 같네요. 여기에서 뭐가 성립한데 F와 F의 역함수가 같대요. 그럼 저문항에서 역함수 어떻게 만든다고? 아니, 얘랑 치 바꾸고 뭐 바꾼다고? x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1의 두개 나타야 된다고. 그럼 a가 얼마야? 네, 그렇다고. 됐어요? 아이고, 야,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어디야,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